선생님,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6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본 그 아이는 제 아들 현우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어요. 짙은 눈썹,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까지 그 모든 게 똑같았죠. 말도 안 돼. 예비 며느리 서연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현우 몰래 어린이집에 온 이유가 이제야 밝혀진 거예요. 제 손자가 제가 6년 전 차갑게 끊어버린 그 전화 때문에 아버지 없이 살고 있었다니. 어머님이시죠? 저 현우 씨 좀 바꿔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들어줬다면 이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자랄 수 있었을 텐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현우에게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이 할머니의 속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산 동래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23층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봄의 전령을 알리듯 포근했죠. 박정숙은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탁자에 앉아 차를 우려내고 있었어요. 68배 나이에도 단정하게 빗어올린 은발과 곧은 자세에서 그녀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이제 곧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외동아들 강현우가 2달 후면 결혼을 하니까요. 37의 나이에 받는 늦은 장가였지만 정숙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아들이 신중하게 고른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예비 며느리 김서연은 34살의 중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차분하고 교양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무엇보다 현우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서연은 원룸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한 달 전부터 2층 작은 방에 미리 들어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간다. 현우가 양복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아버지를 빼닮은 모습이었죠. 정숙은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니? 된장찌개라도 먹고 가지. 회사에서 먹을게요. 오늘 일찍 들어올 테니까 저녁은 같이 먹어요. 현우가 현관으로 향하는데 2층에서 서연이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둘러 외출복을 갖춰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죠. 서연아, 학교는 오후 수업이라고 하지 않았니? 정숙의 물음에 서연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현우와 인사를 나누는 것도 어색해 보였죠. 정숙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먼저 나가고 서연도 곧 뒤따라 나갔어요. 정숙은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현우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서연이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보였죠. 왜 굳이 택시를?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친구를 만난다면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사실 최근 들어 서연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현우가 출근하자마자 어디론가 나갔다가 점심때쯤 돌아오곤 했죠. 물어보면 병원 다녀왔어요. 친구 만났어요. 라고 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불안해졌죠. 혹시 현우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거실을 서성이던 정숙은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을 나선 정숙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68 평생 남의 뒤를 밟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를 잡은 정숙은 조금 전 서연이 탄 택시를 가리켰어요. 아저씨, 저 앞에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택시는 동래구를 벗어나 북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예상했던 학교나 병원 방향과는 전혀 달랐죠.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오래된 주택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이런 곳에 올 일이 뭐가 있지? 20분쯤 달렸을까요? 서연의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숙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어요. 건물을 확인한 순간 정숙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햇살 어린이 집이라는 파란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3층짜리 건물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듯 깔끔했고 마당에는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들이 있었죠. 어린이집? 정숙은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이 아이가 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봉사활동? 하지만 왜 현우에게 숨기는 걸까요? 서연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정숙은 어린이집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창가 자리에서는 어린이집 마당이 훤히 보였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은 정숙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서연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린이집 옆문이 열리며 서연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엄마 같았어요. 정숙은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 왜 서연은 현우 몰래 이곳에 오는 걸까?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옆모습에 정숙은 숨이 멎을 뻔했죠. 현우, 짙은 눈썹, 도톰한 입술,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 모든 게 현우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갑 케이스 안에 늘 간직하고 있던 현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꺼내들었죠. 사진 속 7살 현우와 마당에 있는 아이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형제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말도 안 돼.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와 서연이 마당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하고 친밀해 보였죠. 정숙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커피도 다 마시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죠. 카페를 나온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평생 고든 성품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비밀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어린이집 정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마당에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현우,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서연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천천히 정문을 열고 들어선 정숙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직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죠. 가까이서 본 아이는 더욱 현우를 닮아 있었어요. 서연아. 정숙의 부름에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숙을 올려다봤죠. 선생님,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마저 현우와 닮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아이의 손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정숙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민준아, 선생님이랑 잠깐 놀이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서연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숙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선생님을 아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이 더욱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더욱 현우를 닮아 있었죠. 특히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현우가 어릴 때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짓던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의 친구란다. 민준이 만나서 반가워. 정숙이 부드럽게 말하자 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미소마저도 현우와 똑같았죠. 저도 반가워요, 할머니. 서연이 민준의 손을 이끌고 놀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혼자 나온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두 사람은 어린이집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어머님, 저 아이가 누구니? 정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아요. 그게 뭔데? 내가 뭘 생각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민준이는 현우 오빠의 아들이에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우리 현우가 아이가 있다고? 네, 어머님. 그럼 넌 알면서도 현우랑 결혼하려고 한 거니? 서연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됐고. 우연히? 어떻게? 정숙은 상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자가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믿기지 않았죠. 서연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물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서연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교육청 봉사활동으로 이곳에 왔었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그날을 떠올리는 듯 잠겼어요. 처음 민준이를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현우 오빠를 너무 닮아서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정숙은 조용히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겪었을 혼란과 고민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어린이집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민준이가 엄마 없이 혼자 지낸다고, 아버지는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서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뭐라고? 정숙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의 아이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이의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암이었대요. 민준이가 2살 때.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였죠. 이건 원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던 거예요. 민준이 엄마가 남긴 거라고. 정숙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출생 증명서, 의료 기록, 그리고 사망 진단서. 이수진, 1991년생, 사망 원인, 유방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다시 봤어요.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고 어머니란에만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수진. 정숙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어머님도 아세요? 수진 씨를? 잘 모르겠어. 현우가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그때 정숙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년 전 겨울, 집 전화가 울렸던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이시죠? 저 현우 씨 좀 바꿔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여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죠. 현우는 지금 없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저녁 늦게 전화하시는 거죠? 정말 급한 일이에요. 현우 씨한테 꼭 전해야 할 말이. 우리 아들 이제 대기업 입사 준비로 바쁩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정숙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아들의 미래를 방해하는 여자라고만 생각했죠. 현우가 힘들게 준비한 대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정숙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었어. 네? 6년 전 겨울에 어떤 여자가 현우를 찾는 전화가 왔었어. 내가 끊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 전화가 수진이었다면, 만약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거라면, 서연이 서류 더미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이건 수진 씨가 민준이를 위해 남긴 편지예요. 18살 생일에 읽어달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원장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현우 오빠 이야기가 있다고.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있을까? 엄마가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에게는 멋진 아빠가 있단다. 비록 아빠는 네 존재를 모르지만 그건 엄마가 선택한 일이야. 아빠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고 엄마는 그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된다면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 주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편지를 읽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현우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려고?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현우 오빠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민준이를 보면 볼수록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할 때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놀아주고 있었어요. 정숙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돌봐준 서연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현우는 아직 모르는 거지? 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결혼 전에는 꼭 말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속에 민준이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민준이가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마치 혼자라는 걸 일찍 깨달은 아이처럼 저 아이를 우리가 데려와야 해.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어머님, 내 손자잖아. 현우의 아들이고 더 이상 혼자 둘 수는 없어.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년 전 자신의 실수가 만든 결과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민준이에게 가족을 만들어줘야 했죠. 일단 집에 가자. 현우가 오면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야겠어.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아빠가 된다는 게. 정숙은 민준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마침 이쪽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에게 하는 인사였지만 정숙의 마음은 뭉클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정숙과 서연은 각자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정숙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6년 전 그날을 계속 떠올렸죠. 그때 자신이 좀 더 너그러웠다면, 아니 최소한 현우에게 전화가 왔다는 사실이라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파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죠. 차라도 한 잔 마실래? 정숙이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서는데 서연이 말렸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좀 앉아 계세요. 서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숙은 다시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민준이의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사진 속 민준이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현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정숙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우리 민준이가 태어난 날. 아빠 없이도 잘 키울게. 사랑해.
정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28배 젊은 여자가 혼자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연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둥글레 차 향이 거실에 퍼졌어요. 어머님, 제가 수진 씨에 대해 알아본 게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뭘 알아봤는데? 수진 씨도 부산 출신이었어요. 현우 오빠랑 같은 대학 같은 과였고요. 경영학과 11학번이었대요. 정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현우가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집에 데려온 적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정숙이 만나는 걸 반대했었죠. 엄마, 저 여자친구 있어요. 그래? 어떤 애니? 같은 과 친구예요. 착하고 똑똑해요. 집안은? 부모님은 뭐 하시니? 그런 건 왜 물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넌 우리 집 외아들이야. 아무나 만날 수는 없어. 그때 현우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우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숙도 깊이 묻지 않았고요. 아들이 알아서 정리했으려니 생각했죠. 원장님 말씀으로는 수진 씨가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어렵게 살았대요.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고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했다고. 정숙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아이를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던가요? 벽시계가 5시를 가리켰어요. 현우가 곧 퇴근할 시간이었죠. 정숙과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현우한테 어떻게 말하지?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오빠 성격에 엄청 충격받을 텐데. 현우는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오려 할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였어요. 6시가 조금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서연이도 있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본 거예요. 무슨 일이야? 두 사람 다 왜 그런 표정이지? 현우가 넥타이를 풀며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기가 힘들었어요. 민준이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현우야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현우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죠.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현우 앞에 내밀었죠. 이 아이 좀 봐라. 현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하게 보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이게 누구야?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 아들이야. 정숙의 말에 현우가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강민준, 올해 6살. 네 아들이 맞아. 현우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봤다가 다시 어머니를 봤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죠.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아이가. 그게 무슨? 서연이 조용히 출생증명서를 현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엄마가 이수진 씨야. 기억나?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현우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죠. 수진이가 아이를 4년 전에 돌아가셨어. 암으로. 서연의 말에 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뭔가 착오가. 수진이가 임신했다면 나한테 말했을 거야. 우리 그렇게 헤어진 사이가 아니었어. 그때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6년 전 겨울에 네가 대기업 최종 면접 준비할 때 어떤 여자가 전화했었어. 현우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급하게 너를 찾았어.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현우는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엄마가 뭘 했는데요? 내가 그 애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네 미래에 방해가 될까봐.
순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엄마가 수진이 전화를 끊었다고요? 미안해, 현우야. 정말 미안해. 그때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면접이 며칠 안 남았을 때라. 그게 변명이 돼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그였기에 더욱 무서웠어요. 내 아이가 6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는데 그게 변명이 된다고요? 현우는 다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수진이 남긴 편지를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어요. 서연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현우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햇살 어린이 집에 있어. 내가 주소 알려줄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급하게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지금 가야 해요. 당장 가서 봐야겠어요. 현우야, 지금은 늦었어. 아이가 자고 있을 시간이야. 정숙이 말렸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어요. 6년이에요, 엄마. 6년을 못 봤는데 하루라도 더 기다리라고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향하자 서연이 따라 나섰어요. 오빠,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가면 어린이집에서 못 들어가. 두 사람이 나간 후 정숙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들이 그녀의 죄를 고발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수진이 민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가슴을 찔렀죠. 정숙은 사진을 들어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병상에서도 행복해 보이는 수진의 얼굴. 그녀는 끝까지 현우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우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갔죠. 미안해요, 수진 양. 정말 미안해요.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지만 이제라도 속죄해야 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어둠이 내린 부산의 거리를 현우의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조수석의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현우를 바라봤죠. 오빠, 천천히 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하지만 현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를 하면서도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6년. 자신이 모르고 지낸 시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죠.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금이라도 민준이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수진 씨도 그걸 원했을 거야. 햇살 어린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건물 대부분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1층 사무실에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현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린이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라가며 말렸죠. 오빠, 잠깐. 이렇게 갑자기 가면. 하지만 현우는 이미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햇살 어린이 집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 강민준이 아버지입니다. 아이를 보러 왔어요. 순간 인터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여성이 나왔어요. 어린이집 원장이었죠. 민준이 아버지라고요? 그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원장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을 알아본 듯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 선생님? 이분이. 네,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이 있잖아요. 오늘 현우 오빠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원장이 현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와 너무나 닮은 얼굴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민준이 아버지시군요. 들어오세요. 민준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 민준이가 잠들어 있었죠. 현우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다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현우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민준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은 더욱 자신을 닮아 있었죠. 작은 코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긴 속눈썹이 뺨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에 가슴이 미어졌죠.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작은 속삭임에 민준이가 잠시 몸을 뒤척였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였어요.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아이와 마주하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원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씩씩하게 잘 지냈죠. 가끔 아빠 이야기를 물어볼 때도 있었지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빠는 멀리서 일하고 계신다고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수진 씨가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거예요. 아이에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도록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리도록 희망을 심어준 거죠. 제가 이제 데려가도 될까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친자 확인서와 양육권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면회 형식으로 만나셔야 해요. 현우가 아쉬운 듯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장이라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준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현우는 한참 동안 민준이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메우려는 듯 아이의 얼굴을 눈에 담았어요. 작은 손, 동그란 뺨, 평화롭게 잠든 표정까지 모든 게 소중했죠.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오빠, 이제 가야 해.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현우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잘 자, 아들아. 내일 또 올게. 어린이집을 나온 현우는 차에 오르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진아, 봤지? 내가 드디어 민준이를 만났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현우를 서연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현우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막막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서연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정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은 눈이 그동안 얼마나 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봤니? 민준이를. 현우는 대답 없이 어머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현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차가운 거절에 정숙이 움찔했습니다. 현우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멈춰섰어요. 엄마 때문에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다가 혼자 죽어갔어요. 현우야, 6년이에요. 내 아이가 6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편하게 살았네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미움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내일부터 매일 민준이를 보러 갈 거예요. 법적 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요. 그리고 현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결혼은 연기하자. 지금은 민준이가 먼저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알았어. 천천히 하자. 민준이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현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과 서연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정숙의 한탄에 서연이 위로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라도 민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쉽게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6년 동안 모르고 지낸 것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모두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세 사람. 내일 아침이 되면 민준이를 다시 만나겠지만
그 만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진에서 본 창백하지만 행복해 보이던 그 얼굴이 수진 양, 이제라도 민준이를 잘 돌볼게요. 약속할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현우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오늘은 민준이를 제대로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내려가니 정숙이 이미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침은 먹고 가겠니? 작은 목소리로 묻는 어머니를 보며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그래도 밤새 기다렸을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간단하게만 먹을게요. 현우가 식탁에 앉아 정숙은 서둘러 국을 떠다 놨습니다. 평소 현우가 좋아하는 북어국이었어요. 서연도 조용히 내려와 자리에 앉았죠. 오빠, 오늘 같이 가도 될까? 그래야지. 민준이도 너는 알고 있으니까.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숙이 먼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현우야, 나도 가도 될까? 현우가 수저를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하려다가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준이가 낯설어 할 수도 있어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구나. 내 손주잖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대신 천천히 다가가야 해요. 아침 10시. 세 사람은 햇살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현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민준이를 찾았죠. 그네를 타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한 순간 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 본 아이는 더욱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민준아. 서연이 손을 흔들자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같이 왔어.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민준아. 나는 말이 막혔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저씨는 누구예요? 이 아저씨는 민준이 아빠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아빠? 진짜 제 아빠예요? 그래. 진짜 네 아빠야. 멀리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왔어. 민준이는 현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듯 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왔어요? 저 많이 기다렸는데. 작은 목소리에 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가기가 두려웠어요.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이제부터는 내일 만날 수 있어. 민준이는 한참 현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그래, 곧 같이 살게 될 거야. 민준이가 원한다면. 그때 민준이가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본 할머니에게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숙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나는 아빠의 엄마란다. 너의 할머니지. 할머니요? 저한테도 할머니가 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반응에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죠. 원장이 나와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는 현우의 손을 잡고 따라왔어요. 작은 손의 감촉에 현우는 벅찬 감정을 느꼈죠. 강현우 씨, 어제 말씀드린 서류들 준비하셨어요? 네. 월요일부터 바로 진행하려고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해합니다. 민준이도 가족이 생겨서 좋겠네요. 상담을 하는 동안 민준이는 현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현우를 올려다보며 확인하듯 쳐다봤어요. 정말 자신의 아빠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아빠, 저 질문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엄마는 왜 하늘나라에 갔어요? 순간 상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아이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는, 엄마는 많이 아팠어.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그럼 아빠도 아프면 가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아빠는 안 가. 민준이 곁에 계속 있을 거야. 약속해. 새끼손가락 걸어요.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민준이와 약속을 하며 현우는 또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6년이나 혼자 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민준이는 현우에게 어린이집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자신의 침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림 그린 것까지 하나하나 자랑했어요. 이거 봐요. 제가 그린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두 사람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와 땅에 있는 자신. 현우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는 여기에 아빠도 그려야겠네. 네. 그리고 할머니도요. 그리고 서연 선생님도 그려도 돼요? 민준이의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현우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럼 서연 선생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현우가 여전히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일행은 어린이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끝까지 현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빠, 내일도 올 거예요? 당연하지. 매일 올게. 진짜로요? 진짜로.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남겨두고 돌아서는 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루빨리 법적 절차를 끝내고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어요. 차 안에서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착하구나. 수진 씨가 잘 키웠어. 네, 그런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어제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이를 만나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현우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양육권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도 걸었죠. 그래, 최대한 빨리 진행해줘.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거실에서는 정숙과 서연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맙구나.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민준이를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저도 민준이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그 아이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숙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가 지금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그날 밤 정숙은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올 때를 대비해서였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생각했죠. 현우도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나를 가족이라고 했다. 현우 오빠도 그렇다고 했고 갑자기 엄마가 되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하다. 우리 넷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함께할 새로운 미래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깨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